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1일 오전 7시 5분입니다. 드디어 8월이 지났네요. 날씨도 다소 선선해진 것 같고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합니다. 비 조심하시고요. 항상 투자도 건강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화면이네요. 자, 추유님 카페 가서 뉴스도 살펴봐야죠. 네. 금요일 뉴스가 아직 안 나오고 있네요. 네. 방송을 먼저 하고, 시작을 먼저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은 크게 뭐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IR을 흔들흔들 하면서 약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움직여졌었고요. 그리고 뭐, 드디어 이제 9월 접어들어서는 이제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비트코인이 좀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살펴보면서 하겠습니다. 환율은요, 역시나 3,200원대 유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고용과 소비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모습이 좀 들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을 더 많이는 이제 뭐 이번에는 9월달에는 못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나스닥이 반등을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ETF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아마 못 올 이번에도 연기가 나올 것 같아라는 그런 추측성 때문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면서 이제 비트코인도 지금 조정이 좀 다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글쎄요, 뭐 그냥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반등의 자리를 말씀드렸고, 저희도 5,650만원에서 한번 잡아보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자, 현재 떨어지는 모습 자체가 조금 상태가 조금 안 좋아 보여서 매수 처리하고 기다리자 이렇게 또 말을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매수해서 편하게 돈 버는 시장이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찾기가 되게 힘들 겁니다. 하지만 아주 길게 보시고 롱런하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그건 분명히 승률이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미국 달러 역시나 이 정도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차이나 환율, 그리고 엔화 환율도 반등을 조금 하고 있네요. 그쵸?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그만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엔화가 참 9달러대에서 9원대 많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달러가 아니라 원화죠, 원화. 그죠? 잘 머무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일, 기름값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코로나 때 전략 비축률을 많이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략 비축률을 보니까 남은 게 별로 없더라 그러는 거지. 많은 게 별로 없더라. 그래서 기름값이 많이 올랐고, 이번에 또 그 누구냐 이제 생산도 줄였더라. 그래서 가격이 올랐다. 뭐 가스도 뭐 왔다 갔다 반등하고 있고, 빅스 차트는 아직도 뭐 거의 공포감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요, 요 차트에서 어느 정도는 언급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죠? 가격대 3,500, 600, 3,600 근처 정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조정을 살짝, 지금 조정이라기보다 정체를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참, 뭐, 일단은 대략적인 흐름은 큰 그림 그려놨는데, 당장 뭐 방향이 그렇게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 뭐 폭락할 거냐, 이런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죠? 나스닥의 종목들 다 살펴보다 보면, 컴퓨터 쪽과, 그리고 이제 일단 AI 관련주들, 반도체 쪽, 기술주들이 지금 굉장히 강세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적으로 금융주, 그리고 뭐 소비주,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약세거든요. 코스피보다 더 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에도 특정 종목에 돈이 다 몰려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우리 한국도 같은 경우 코스닥 쪽에 이제 에코프로, 제2차 전지 쪽에 몰려있고, 미국은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AI 쪽에 지금 잔뜩 몰려있는 그런 상태. 다른 나라는 어디에 몰려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말 뭐 그 흐름들을 예상해나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정확한 것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그것에 대한 약발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퍼져 나왔다. 그래서 경기란다. 그 금융이, 그러니까 고용이 이제 불안해지고 안정해지고, 어쨌든 고용이 안 좋아지는 걸 바라고 있거든요, 연준이.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좀 나빠지고 물가는 잡히고, 그러면서 소비가 좀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안 좋아지면서 금리와는 상관없는 실적에 관련된 건 시장들이 연출이 된다면 나스닥도 그때는 조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시기가 9월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세보고 있습니다. 요때였죠. 7월. 제가 요때도 사실 6월부터 조정이 나올 거다. 조정이 나오고 나서 들어 올려 버렸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도 여기 모습과 좀 유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다시 싼 고점을 만들어 줄 거냐 말 거냐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9월에는 조정을 조금 주고, 그죠? 뭐 9월 한 중순부터 해가지고 조정을 조금 주고, 요것처럼 요까지 줄란지 아니면 이걸 뺄란지, 요걸 지금 당장이 아니라 요걸 한 중순부터 그리고 주고 이제 떨어지는, 그리고 조정이 여기 한번까지 한 정도 한번 봐야 된다. 그래야 이게 건강한 조정이고, 그래야 주식 전 세계적으로 증시시장이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골드 반등 강하게 했죠. 골드는 계속 분할 매수에 대한 얘기 드렸었는데, 조금 우리 첫 번째 분할 매수는 맞았거든요. 그래서 맞아서 올라갔다 빠졌는데, 봐봐. 우리가 이런 데서 사서 여기서 기다려버리면 더 빠져버려. 이거를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뭐 저점마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막 지나가지고 한참 지났을 때 그점에 파는 전략을 취하든지, 아니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취하든지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게 매매니까. 실버도 마찬가지로 반등 많이 했죠. 네,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와치리스트에 비트코인 코인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상당히 많이 반등했었고 지금 조정에서 저점 이탈됐네요. 그럼 헛방이에요, 그죠? 달러가 이탈돼 버렸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안 사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는 이 자리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 바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ETF에 관련된 이슈로 올라갔던 부분이 ETF 관련된 이슈로 빠지는 거면은 그거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24,000달러를 또 몇 번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비트코인 너무 쫄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쫄지 않으셔도 때가 되면 알아서 상승할 겁니다. 지금은 긴축 시즌입니다. 그 긴축에 대한 약발이 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이렇게 빠지게 되면 알트들도 이제는 별로 볼 필요가 없겠죠. 굉장히 어쩌면 섬세하고 좀 불편하고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죠? 그럼 이럴 때는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싼 거 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키 맞추기는 하게 되거든요. 차트는 돌고 돕니다. 비싼 거 사지 마시고, 그럼 배당 많이 주는 애들, 그리고 실적 좋은 애들, 제일 좋아질 만한 애들, 그리고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소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27년까지는 배를 매수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라고 할까? 계속 그때까지 돈이 계속 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괜찮을 것이고, 지금 이미 두 배 가까이 넘게 올라버렸잖아요. 그리고 메스텍스 같은 거 많이 올랐더라. 그러면 그리고 어떤 거 노인 인구가 올라가잖아요. 인구가 고령화가 되면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 그런 건 장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 나이 또래 분들, 40대 분들 뭐 이런 분들 그런 거 사 모으셔가지고 나중에 노후에 연금 대신 그걸 보태서 써보십시오.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대출 받아서 연끌하고 막 뭐 배팅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매매를 하면서 저도 막 이게 맞았죠 하면서 여러분들 선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고 인간의 차트를 좀 볼 줄 아는구나. 지금은 헛소리 하는 게, 이게 지금 그 딱딱 타점을 잡아서 막 이분들 사세요 이렇게 말을 많은 그게 잘 없단 말입니다. 생방송도 요즘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건 작은 타점도 한 콕콕 찍어 드리고 있는 거고, 그지? 여기서 떨어질 거다, 여기서 오를 거다, 그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차트는 이지선다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 내가 행동할 건 이지선다가 되지. 살 거야 말 거야. 저는 지금 일단은 사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뭐 빼고? 미국 증시 빼고.
사야 될 시기. 근데 많이 사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되고, 제가 한쌤이 몇 년 전부터 24, 23년 10월을 정말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과거에 그런 생각했던 그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느 정도는 맥락을 함께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침체라는 그런 리세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금리가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약발이 좀 심하게 부드럽게 속된 말로 스무스하게 진행이 된다면 미국 증시는 내년 초, 그러니까 될 수 있을 것 같고, 코인은 올해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도 올해 많이 될 것 같고, 거기가 이제 바닥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바닥, 뭐 가바닥 정도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시즌이죠. 사실 뭐 대출을 받지 않고 여유가 된다면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좋은 종목들 몇 가지 있었죠. 제가 공개 버전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 애들 그냥 편안하게 모시면 되죠. 자, 뭐 개별 종목들 크게 뭐 말씀드릴 건 지금은 없는 상태고, 오늘도 같은 경우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도 크게 힘을 못 냈거든요. 메타도 크게 힘을 못 냈고, 조금 올랐나? 뭐, 요 정도에 횡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존이 이번에 좀 많이 올랐어. 아마존이 좀 반등하면서 올라왔었거든요. 아마존이 무슨 행사 했었는지 모르겠네. 소비가 좀 증진돼서 아마존이 호지로스 반응을 했나? 그쵸. 궁금하긴 합니다. 엔비디아도 오늘 크게 힘을 못 냈거든요. 그죠? 4시간 캔들니까 어플은 좀 끼었잖아. 그죠? 엔비디아가 참 거의 미국의 대장이 돼버렸어요.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그리고 너무 쫄지도 말고, 딱 그런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종목들 몇 개 추천드렸죠. 그죠? 그리고 요즘 좀 보고 있는 게 좀 그리고 뭐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릴 만한 그런 부분이, 네이버랑 카카오도 관심 있게 보셔도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제가 이때부터 네이버 노래를 불렀었으니까 많이 올랐고, 카카오도 4만원대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 만약 이탈이 나온다고 해도 여기서부터는 좀 잡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워낙 왜 그러냐면, 그럼 38,000원 빠진다는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워낙 앞에 큰 파동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 오차 정도는 사실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주 작은 타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올라서 막 분봉해서 방금 말씀드렸다가 쭉 올랐다가 떨어져 버리면, 그죠? 그런 것들이 되면 여러분들 대응을 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카카오도 지금부터 이 아래의 가격대는 한번 모아가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아마 7만원, 그래서 많이 가면 9만원 정도까지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년에 2배? 괜찮은 투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다른 종목들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카이 이런 것들도 사실 카이 요것도 제가 47,000에 단타에게 들어서 5만원까지 올라와 버렸네요. 네, 카이는 이제 뭐 사셨으면 어느 정도 덜어내셔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정도 하고 또 뉴스가 올라왔는지 보겠습니다. 뉴스 봐야죠, 뉴스. 그죠? 금요일, 그렇지. 9월 1일 금요일 뉴스입니다. 자, PC의 추정치 그냥 예상대로 나왔다. 그죠? 개인 이제 그 소비 그거죠. 소비 지출 그냥 잘 쓰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예금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이제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지원금 팍팍 받았던 거, 여러분들 지원금 많이 받았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바닷물이라고 했죠. 바닷물. 소금물이다. 저도 소금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금물 다 토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마십니다, 진짜로. 자영업자분들 진짜 죽을 마십니다. 와, 이 자영업이 이렇게 힘들 수는 없습니다. 예, 고정 수입이 있어야 여러분들 이제 투자도 매매도 잘 되고 안정적으로 되는데, 고정 수입이 없으니까 거기 얽매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업하시거나 여러분들 막 이것밖에 없어. 저희 구독자님들 그런 분들 거의 없죠, 요즘. 막 이것밖에 없어. 이것만이 살 길이야. 그러면서 매매하지 마세요.
에코프로 많이 오르고 조합 좋은 회사고 하지만 막 이제 이건 내 미래는 이거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진짜 정말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셔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셔가지고 가지고 본업 저도 이제 저희 전문 지식 이것도 그렇지만 너 좀 더 전문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지원도 받고 그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그죠? 네. 전 학자 타입인가 봐요. 경제 상자하고 만나 하반기 출발부터 불안. 자, 상자하고가 아니라 상고하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한국 그림에서는 뭐 그렇다고 치고 괜찮다. 속박 쿠폰 60만 장 풀고 어쩌고 저쩌고 내수 살리기 나라 사라질 파는데 파견 공무 20몸으로 못 막는다. 자, 저출산 국가수면 못 막는다. 지금 서울 수도권 그죠? 정말 좀 됐습니다. 1월에 일본 여행 한마디로 쇼핑, 미국 선식당 지출 최대, 50년 만기 주담대 제출액 줄어든다. 50년기는 미친 거죠. 이렇게 대출 풀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이 대출금이 다 글로 가잖아. 외국인 환천손 우려에 역달적 순매도 전망, 박스피 자동차 주전 반도체. 자, 지금 힘들죠. 여러분들 환율 차이가 심하니까 한국보다 미국에 더 투자하기가 좋죠. 지금 힘들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바뀔 거라니까. 그죠? 미국채 이거 더 샀다. 저 사도 좋은 거죠. 미국채는. 미국이 망했습니까? AI 전문가 5년간 많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저런 얘기는 그렇게 뭐 좀 재밌게 볼만한 이슈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개별론점들이 좀 많네요. 그죠? 디폴트 되려나? 글쎄. 니콜라 많이 빠졌죠? 이렇게 빠질 줄 몰랐지? 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애초에 여기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잡고 땅타 치고 뭐 반등해서 털어 2달러 정도까지 갈 거다, 반등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1.2달러 정도인데 지금 빠지는 모습이 어때요? 구리단 말이야. 이거 사면 안 된다 이제는. 오케이? 여기서 사서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 여기 샀고 계속 사 모았다면 이제는 추매하지 마세요. 내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투자 매매를 하다 보면 이건 투자보다 매매잖아. 손실 입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한테 투자해서 자식이 좀 내 맘대로 되는 경우 항상 그렇진 않죠. 그렇죠? 이럴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이 덜지는 마십시오. 얘가 돌아 올라오는 거 보고 차라리 달러 살릴 때 여기서 사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뭐 우리 이것도 스터디 방분들끼리 말씀드려야 되겠네. 제가 이제 미국 쪽 증시 중에서 사도 된다 말씀드렸던 게 이제 쿠팡입니다. 쿠팡은 여러분들 혹시 쿠팡에서 아르바이트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쿠팡은 안에 큰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배분하는 게 다 로봇이 합니다.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일부 이제 작은 이제 허브는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큰 허브는 로봇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고 쿠팡의 시스템은 일명 이제 쿠팡 파트너스라고인가 뭐 하여튼 뭐더라고 해서 그래서 정식 직원들도 계시지만 일반인들이 다 몰려가서 하거든요. 배달 음식도 그렇고 다 일반인 다 몰려가서 해버리면 쿠팡을 뿌리면서 막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 뭐야 놀래라. 새가 아주 벽을 쳤네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기는 그런 시스템이 자체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고정 지출이 막 나가지 않는 거야. 물건을 줄면 일반인들은 그냥 고용 안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저도 이제 가끔씩 심심하면 이제 알람을 켜놓고 이제 집에 책 보고 있다가 보면 그럴 때 콜 또 올리면 그냥 배달 한번 해주고 오면 되거든요. 바람도 좀 쐴 겸.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관심 있는 연락 주시면 제 코드 드리겠습니다. 코드 드리고 하시면 저도 10,000원 벌고 여러분도 10,000원 벌고 좋죠? 이런 것들도 재밌는 부업 아니겠습니까? 연락 주세요. 예.
자, 뭐, 딱히 뭐, 볼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도 잘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뭐, SDI, 삼성 SDI 보통 SDI보다 저는 SDS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었죠. 그쵸? 삼성전자는 조금 더 싸지면 한번 잡아보세요. 6.4 1탈 되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과감히 주실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뭐 가격대가 대충 뭐 얼마냐 안 보일 수 있겠지만 그림으로 대충 이 정도 가격이 뭐 어때요? 그죠? 감이 오시잖아요. 그죠? 65,000에서 64,000 사이. 뭐 정확하게 타점 탁 찍어줘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22,000 딱 그것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대충 이쯤에서 내가 또 저축도 좀 보고 공부도 좀 하고 여러분들이 대놓고 추천드렸던 종은 SDS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그죠? 뭐 엄청난 건 아니죠. 그래도 좀 단단하게 오릅니다. 이런 종목들이 흔들려주면 땡큐. 카카오도 이제는 앞자리 4면은 매력적인 가격이고, 그죠? LG 화학도 바닥 다지는 모습. 한 방에 못 갑니다, 이렇게. 한 방에서 한 방에 가지고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네. 아우, 참. 지저분하다, 차트들. 그치? 참. 얘들도 참 대단해요. 어묘합니다, 그죠? 어묘해요. 바로 빠질 것 같지도 않고, 바로 쭉쭉 오를 것 같지도 않고, 그죠? 추세선 말씀드렸던 게 있었어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이탈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이죠. 오늘에서 내일 넘어간 요때가 조금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중기적인 방향성은 작게라도 그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정도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단톡방 언제든지 활용해 주시고, 제가 요즘 막 그 실시간으로 막 타점 탁탁탁 찍어서 막 하는 게 잘, 뭐 좀 늦었다, 약간 안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변동성이 좀 뭐라고 할까, 지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라는 게 웨이브가 부드럽게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타고 가면 이게 맞추기가 되게 쉬운데 지금 막 이제 이런 시장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시장이. 그래가지고 요 작은 것 하나하나 다 잡아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정말 실력 있으신 분들은 막 아까 뭐 스님 같이 이렇게 뭐 틱타점 잡아가 탁탁탁 먹고 째고, 그죠? 그 아니면은 아예 부드럽게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좀 있으면 금리가 고점을 찍고 인플레이션은 잠잠해져 가고, 그죠?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조금씩 약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 보면 나오죠. 중국이 앞서가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중국이 뭐 엄청 안 좋으니까 지금 내려가지고 지금 부양정책을 치고 있는데 약발 바로 안 먹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 아마 부양정책 약발을 먹으면서 또 부양이 될 겁니다. 네. 뭐 부러지면서 이게 부양이 될 거예요.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 요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